5의 1, 2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합반해서 보고요. 5의 3하고 6의 2를 오늘 나갈게요. 저기 5의 3하고 문제는 풀어보세요. 나누는 거. 예. 네. 그래서 5의 3에 보면 어디냐면은 322쪽. 설득하는 말하기죠. 설득하는 말하기가 아니고 설득하는 글쓰기죠. 설득하는 글이라는 게 대부분 뭐예요? 논설문이죠. 그럼 이제 염두에 좀 두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미는 설득 뭐 이렇게 되는데 322쪽에 설득이란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키거나 더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득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즉 설득은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이 자신과 다를 때는 같아지도록 그 방향을 바꾸고 자신과 같을 때는 그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득하는 글의 구성,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서론은 문제 제기하고 본론은 주장하고 결론은 주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야 되고, 뭐 당연한 거 당연하게 쓰고 있어요. 네. 예상 독자의 연령, 나이도 고려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얘가 이제 대상이 초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에 따라서 어휘 선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관심사,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할 거 뭐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323쪽 주제 분석, 독자 분석, 그 다음에 근거예요. 외우셔요 이거 3개. 네. 자,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분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제 분석이죠. 주제 분석. 독자 분석, 그 다음에 근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주제 분석 보면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그 다음에 왜 이 주제가 논의되어야 되는가, 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제와 관련된 논점 그럼 이게 근거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네. 근데 이게 근거가 아니고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주제하고 관련된 거예요. 오케이? 예. 세 가지 측면을 찾아봐야 되니까 거기 써 있잖아. 세 가지 측면. 첫 번째 뭐? 주제를 주제. 그 다음에 뭐? 독자. 그 다음 뭐? 근거. 이 세 가지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할 점이 세 가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주제에서 고려할 점인지 이게 독자에서 고려할 점인지 이게 근거에서 고려할 점인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뭐 그걸 쓰고 있냐. 323쪽에 정리가 돼 있잖아. 그 중간에 네. 323쪽에 거기 주제 분석, 독자 분석, 타당한 근거 마련 찾았어요? 네. 별표 해놓고 암기하시라니까 요거 세 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자, 자신의 입장도 뭐에 들어가요? 주제 분석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독자 분석, 성별, 연령, 직업도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직업도 고려해야 됩니다. 직업도. 직업까지. 아닐 것 같잖아. 근데 직업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뭐 대학생한테 하는 설득하는 글하고 다시 말하지만 초등학생한테 쓰는 설득하고는 다른 거지. 나도 이걸 잘 못하는 편이긴 해. 뭐 솔직히 무슨 뭐 상대를 설득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이제 뭐야 내 수준에 맞춰서 어휘가 튀어나오지. 그래서 맨날 딸하고 싸우나 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렇게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게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설득을 하잖아. 근데 자식의 눈높이에 이렇게 맞춰갖고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살아온 어떤 환경과 본인의 어떤 지식 수준에서 자식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잘 몰라 뭐 이러면서 서로 뭐야 엇갈리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때는 다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지 뭐 자식 잘못되라고 하겠냐. 어쨌든 성별, 연령, 직업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 지금 여기 보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에 관련되는 거라고요? 주제 분석이 아니고 뭐라고? 독자 분석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주제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죠. 무슨 분석? 독자 분석이에요.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독자 분석이에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뭐예요? 주제에 대한 거기 주장 아니에요? 그게 주장 아니에요? 아니 거기 보면 맨 마지막 네 번째가 똑같잖아. 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뭐라고요? 주제 분석이에요. 네. 주제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독자 분석이에요. 자신의라는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당연히 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야겠죠. 네. 이게 이제 본문에 써 있는 글입니다. 넘어갈게요. 뒤로 넘겨서 324쪽.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나의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대의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다. 이처럼 설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 얘기하지만 설득하는 글을 뭐라고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아이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논설문이라고. 아, 예. 논설문의 목적이 설득이 알겠어요? 네. 이게 설득과 논증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뭐 있어요? 설명문이잖아. 네. 설명문의 목적은 뭐예요? 설명하는 거. 정보 전달이라는 말을 쓰죠. 정보 전달. 뭐 논설문은 논설하는 글이고 설명문은 설명하는 글이고 그럼 뭐 할 게 뭐 있냐 그러면은 설명하죠 이제. 설명문은 설명하는 글이고 논설문은 논설하는 글이야? 뭐 공부를 뭐하러 해? 논설문은 목적은 뭐라고요? 논증과 설득이고요. 설명문의 목적은 뭐라고요? 정보 전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설득.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케이? 네. 그래서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주제와 독자에 따라서 제시해야 되는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무슨 분석하고 무슨 분석? 주제 분석. 주제 분석하고 독자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글을 잘 쓸 수 있다고요. 논설문을. 예.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밑줄 주제 분석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말이 주제 분석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이 주제가 왜 논의돼야 되는가, 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가, 아까 했죠? 예. 를 중심으로 주제를 깊이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기부문화의 활성화, 그림 그려져 있지. 개념, 기부는 뭐냐? 논의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관련 논점, 기부에 대한 인식, 그 다음 기부 방식의 한계. 외워요! 예. 기부에 대한 인식과 기부 방식의 한계는 기부 뭐하고 관련된가? 관련? 논점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 자신의 입장은 주장이죠.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속의 기부 활동을 실천해야 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제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독자 분석이죠. 주제를 분석한 뒤에는 밑줄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된다. 밑줄 독자 분석이죠. 네.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독자의 처지나 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를 분석할 때는 동그라미 성별, 연령, 직업입니다. 오케이? 예. 성별도 고려해야 돼요. 네. 원래 뭐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한다 그러면 대부분 뭐야? 좋지 않은 말이잖아. 맥시. 어? 네. 근데 논설문에서 뭐라고 해요? 성별을 그래.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지식 수준도 뭐 해야 돼요? 차별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입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글쓰기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때 예상 독자를 보다 잘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나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나 면담을 실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타당한 근거를 대기 위한 것도 되죠. 이거는. 예를 들어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할 때 같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예상 독자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뒤로 넘겨서 이제 예상 독자 분석이 나오겠죠. 오른쪽에 핵심 정리 보세요. 네.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성별, 연령, 직업은 어떠한가? 남녀, 학교 친구와 선후배, 고등학생,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학교 학생들 기부,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 뭐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 꼭 재능 기부 이런 것도 되죠. 네. 뭔가 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수학을 풀어준다든가, 뭔가 아니면 뭐 다른 과목 공부를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뭐야? 기부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수준에 맞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기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기부를 하려면 물질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방향, 기부 문화에 대한 홍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 관심이 별로 없다. 학생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죠. 그래서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합니다. 기부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기부의 당위성이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자신과 거리가 먼 일로 여기서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실천하기 쉬운 다양한 기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주자와 독자를 분석한 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밑줄, 그 다음에 근거를 마련할 때죠. 밑줄. 지금 근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글이 몇 개로 나누고 있다고 지금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주제 분석, 독자 분석, 근거를 마련할 때의 어떤 주의점. 네. 그래서 가능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은 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된다. 거기 중요하죠.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돼요. 네. 다양한 자료를 선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자료는 모으기만 해. 그 다음에 선정은 효과적. 효과적으로 선정해야 돼. 효과적으로 꼭 뭐야? 필요한 것만 선정해야 된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선정해야 된다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양하게 선정한다라는 선진 틀린 선지 알겠어요? 예. 이때 통계나 실험 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자료, 전문가,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 권위 있는 뭐 기관 중요하죠. 청소년들이 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금전적 문제로 기부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좋은 문장이야, 나쁜 문장이야? 나쁜 문제. 왜? 어렵다고 생각한대요. 근거가 없잖아. 그러네요. 아. 근거가 없잖아. 그냥 근거 있기도 하고. 아니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이런 통계 자료를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년 문화센터의 뭐 자료를 인용하면 아니면 뭐 방종환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면 뭐 이런 권위 있는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방종환이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기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가 나와 있어?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죠. 전문 기관이죠. 기부 경험이 없는 13에서 19세의 청소년 중 45.6%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2%가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문장이 나쁜 문장이야? 좋은 문장. 좋은 문장입니다. 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나는 전문기관의 통계 자료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가에 대해서 설득력이 높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주제와 독자를 고려해서 타당한 근거를 중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서술형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요. 이거 필요 없겠네요. 선지로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뒤로 다 했네 뭐. 학습활동. 주제 독자 분석을 근거로 타당한 근거를 설득하는 글을 써보자. 주제 분석. 외우세요 밑줄. 네. 정의. 주제가 왜 논의돼야 되는가? 논점에는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 오케이? 네. 그 다음 독자 분석. 성별, 연령, 직업, 지식, 주제에 대한 관심. 네. 그 다음 주제에 대한 입장. 오케이? 네. 자, 주제 분석하고 독자 분석하고 입장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주제 분석에서는 자신의 입장이고 독자 분석에서는 그냥 주제에 대한 입장이에요. 오케이? 예.
그 다음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 설득하는 글을 써보자. 교내 휴대전화 사용 개념적인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수업 시간에는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럼 개념이 안 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라는 전제 속에는 수업 시간 이외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논의의 필요성,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의 문화적 관련 넘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장점과 단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네. 쌤은 뭐 휴대전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때는 쌤 때는 무슨 사전이나 이런 걸 다 들고 다녔단 말이야. 국어사전. 국어사전, 영어사전.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네이버 네이년 쓰잖아. 내인년이요? 네인년이요? 네이년. 네인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진짜 네인년이 있어요. 네이버 네인년. 네. 너튜브 마찬가지잖아. 네. 그러니까 뭐 쌤은 잘 모르면 그냥 찾아보기라도 하라고. 그것도 뭐야 공부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쌤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수학쌤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국어쌤하고 수학쌤하고 많이 좀 부딪히지 교실에서. 국어하고 영어는 뭐야? 들고 다니라고. 영어사전. 사전 대신에라도 들고 다니라고. 그래서 찾아보라고 좀 외우라고. 수학쌤은 콘다 쓰지 말라.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핸드폰 같은 거 들지도 말라고. 들지도 말라고. 폴더폰 쓰라고. 쌤마다 좀 틀려 내가 봤을 때. 몰라. 국어쌤 중에서도 핸드폰 싫어하는 쌤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핸드폰이란 스마트폰 말하는 거겠죠. 일단 자신의 입장은 뭐야? 허용해야 한다 쪽으로 갑니다. 나하고 똑같네. 나도 허용해야 한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상 독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성별, 직업, 연령, 남녀, 20, 60대, 교사, 사제관계, 글쓰기 방향,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다양한 연령대 근거를 포괄할 수 있는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겠지.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부작용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데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이 많겠지 선생님들은. 네. 그래서 학습과 교사의 업무 측면에서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쌤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장점을 제시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근거 자료 나와 있죠. 예. 연도별,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전 의원금 비율. 참지죠. 안 되죠 이거. 이거 좀 위험한데. 여자는 개새끼야. 그냥 범죄자. 그래서 고위험, 야 그냥 범죄. 난 그래. 잠재적 위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죠. 연도가 지나면서 점점 과의전 위험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근거 자료로 삼으면 되고요. 학년별 스마트폰 이용 목적, 교류, 정보, 스트레스 해소, 시간 때우기, 습관적. 학습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요. 보통 그렇죠. 그렇지요. 스트레스해서. 오른쪽으로 와서 329쪽. 이건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저희 아직 여기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왔어요. 맞아요. 저희 학교에서 그거 지금 미완성 걸장 나거든요. 미안한 거지 뭐냐 이거. 아이씨. 우리 아직도 어머니 욕 말투. 진짜 있어. 우리 어머니의 말투가. 아너 아직도 그거 했어? 우리 이제 끝날 걸. 우리는 그 그림 막 그려가지고 사실 이거 지워진 거라고 막 그러면서 윤두서 그 네. 얼굴 있잖아. 윤두서 얼굴. 윤수가 누군지 몰라요. 얘. 얘 몰라요. 얘 알아? 알아. 윤선도 손자. 누구야? 윤선도 손자 윤선. 걔도 몰라. 윤성도 몰라. 어부사기사. 넘어갈게요. 뭐 이게 다야 이게. 네가 몰라서 그러지. 누군데 이게? 이거 세 개야. 주제, 독자, 근거. 그래서 322쪽. 예. 322쪽이요? 다시 돌아가요. 아 333. 미안해. 332. 미안해. 설득이 필요한 이유. 이것도 하면 되겠죠 뭐. 그쵸. 상대의 뭐지?
경우에 따라 상대 동의를 부여할 때가 있죠. 동조를 하는데요, 답이. 아니 동조나 동의나. 그 다음에 주제 독자 분석을 필요했어. 논리적 근거 때문에. 주제와 격자에 따라서 그 제시해야 될 근거가 달라진다. 오케이? 이 중요합니다. 네. 근거가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독자에 따라. 주제하고 독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주제 분석,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죠. 네. 왜 이 주제가 논의돼야 되는가? 주제와 관련된 논점? 논점? 논점 맞지 않아요?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논점이네 밑에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떤가? 오른쪽으로 해서 독자 분석, 성별, 연령, 직업,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어떠한가? 주제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 살펴보는 거라고? 주제 분석이야, 독자 분석이야? 주제에 대한 관심? 독자. 독자 분석. 얼마나 이것들이. 괜히 남자. 내가 뭐 때렸냐? 뒤로 넘겨서 저기 335쪽에 이것도 안 나갔겠네 그럼? 외부 효과하고 죄악세? 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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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경제 이거 안 나왔어? 저희 아직 여기를 안 배워서 모르겠습니다. 교학생. 좀 애매하네. 이거 그럼 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오늘은 여기. 졸았나? 교학생. 교학생. 쟤 뭐예요, 오늘 이제?